혈흔이 묻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움켜쥔 박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99.9% 일치. 30년 전 불타는 집에서 사라진 둘째 딸 민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나영은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박정수는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고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화재 현장에서 큰딸 민서만 구해낸 채 둘째 민지를 찾지 못해 실성할 뻔했던 그 끔찍한 밤. 목숨을 걸고 불길 속을 헤매며 민지야, 민지야 외쳤던 자신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실종으로 처리했고 박정수는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20년 넘게 사설탐정까지 고용하며 찾아 헤맸다. 박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지난 몇 달간 한동석의 재혼을 막기 위해 광숙을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한동석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박정수를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을 장모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박정수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며느리 후보와 연결된 운명의 실타래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방,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한동석은 장모의 진중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지난 며칠간 이상하게 조용했던 장모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광숙 씨와의 일은 이미 제가 결정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저렸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쌓여서 이제는 사위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니야. 나영은 씨 아세요? 한이 친엄마요. 동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모가 광숙의 가족들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까지 뒤를 캐다니. 들어봐, 한서방. 나영은 씨가 제 딸이에요. 동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모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모에게는 민서 하나뿐인 딸이 있었고 그 딸마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동석에게 건넸다. 한동석은 검사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친자 확인 검사. 박정수와 나영은 99.9% 일치. 이게 정말입니까?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다. 민서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민지라고. 30년 전 화재 사고 때 잃어버린 딸이에요. 그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한동석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장모에게 또 다른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딸이 바로 광숙의 시누이라는 운명적 연결에 더욱 당황했다. 그 시각 나영은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사업가 김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김 회장은 나영은의 두 번째 남편으로 20살이나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영은과 결혼한 것은 순전히 그녀의 미모와 젊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네가 전 남편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나영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비밀리에 오범수와 만나 딸 한이의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김 회장은 결혼 전부터 나영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전 남편과의 연락은 절대 금지했었다. 회장님, 그건 거짓말하지 마. 이미 사진까지 찍혀 있어. 김 회장이 휴대폰을 나영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나영은이 오범수와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나영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이는 제 딸이에요. 딸을 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결혼할 때 약속했잖나. 과거는 완전히 정리하고 나하고만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영은은 김 회장과 결혼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딸과 완전히 헤어져야 했다.
전 남편 오범수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은 나영은이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내기를 원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회장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한이는 제가 낳은 딸이에요. 엄마가 딸을 그리워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김 회장은 나영은의 애원하는 목소리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에게 나영은은 자신의 소유물일 뿐이었고 소유물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선택해. 나 아니면 그 아이야. 나영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김 회장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나영은은 김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이혼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딸을 되찾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한편 광숙은 술독가에서 어머니 공주실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근 한동석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다. 그런데 공주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광수가 나영은 전화 받았어?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부터 나영은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신우이와는 원래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것은 처음이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공주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범수한테서 연락이 왔어. 나영은이 또 한이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광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가 딸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하죠. 범수 도련님이 왜 화를 내요? 공주실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영은이 몰래 한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다는구나. 범수가 목격했다고 하네. 광숙은 깜짝 놀랐다. 아무리 딸이 그립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 했다니 나영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정말요? 그 여자가 그런 일을? 게다가 지금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자기는 전 남편과 연락을 끊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 만나고 있었나 봐. 광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영은의 복잡한 상황이 결국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어린 한이가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때 술도가 문이 벌컥 열리며 박정수가 들어왔다. 광숙과 공주실은 뜻밖의 방문객에 당황했다. 최근 한동석이 확고한 의지를 보인 후로 박정수는 술도가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 여사님. 무슨 일로? 박정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광숙과 공주실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영은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공주실이 경계심을 품고 되물었다. 나영은을 왜 찾으시는데요?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광숙이 박정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 당당하고 강인했던 박정수가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지금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주도라면 당장 찾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김 회장과 함께 있다면 나영은과 단둘이 대화하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박정수는 안절부절 못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나영은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어느 호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주실과 마광숙은 박정수의 이상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나영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때 광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범수였다. 광숙은 전화를 받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형수님? 전화기 너머로 오범수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나영은이 한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광숙의 얼굴이 경직됐다. 박정수와 공주실도 광숙의 표정 변화를 보며 긴장했다. 뭐라고요? 언제요? 몇 시간 전이에요. 영은이 제주도에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나 봐. 한이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마광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영은이 결국 불법적으로 딸을 데리고 도망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유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였다. 도련님,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신고하러 가는 길이에요. 나영은이 완전히 선을 넘었어. 박정수는 광숙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딸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다. 전화를 끄는 광숙이 박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사님도 들으셨죠? 신우이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도대체 왜 나영은을 찾으시는 거예요? 박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영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광숙과 공주실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영은 씨가 제 딸이에요. 공주실과 광숙은 박정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다. 두 사람은 검사 결과를 보며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다. 3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제 둘째 딸이에요.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나서 확인해 봤는데, 그럼 지금 나영은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분명 남편한테 협박을 받았을 거예요. 공주실이 박정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김 회장이라는 사람 성격을 조사해 봤거든요. 완전히 독점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영은이 전 남편과 연락하는 걸 알았다면 분명 선택을 강요했을 거예요. 광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영은이 딸과 남편 사이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이 됐다. 결국 나영은은 딸을 택한 것이다. 그럼 지금 영은 씨가 도망자가 된 거네요.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광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나영은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안해요. 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숙은 문자를 박정수에게 보여줬다. 박정수는 문자를 읽으며 딸의 절망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민지 어디로 갔을지 아세요? 아마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박정수는 나영은의 성격을 떠올려 봤다. 어릴 때의 민지는 겁이 많으면서도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정수의 눈이 번뜩였다. 영은이 미국으로 도망가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고, 나영은에게는 미국이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공항으로 가야 해요. 광숙과 공주실은 박정수를 따라 급히 술도가를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다. 박정수는 운전하는 내내 딸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했다. 공항에 도착한 세 사람은 출국 게이트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미국행 항공편은 많지 않았다. 박정수는 한 게이트에서 영은과 한이를 발견했다. 나영은은 한이에 보고 있었고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영은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단이 교차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천천히 나영은에게 다가갔다. 나영은은 박정수를 보자 깜짝 놀라며 한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왜 여기 있어요? 박정수는 나영은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다. 민지야, 엄마야. 나영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충격적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박정수는 나영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은이 뒤로 물러섰다. 민지야, 이렇게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야. 한이한테도 좋지 않아. 나영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딸과 헤어지라고 하고 전 남편은 딸을 포기하라고 해요. 저한테는 한이밖에 없어요. 박정수는 딸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신이 30년 전에 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나영은은 박정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녀에게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것은 낯선 개념이었다. 그때 공항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다. 오범수가 신고한 유괴 사건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것이다. 나영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이를 더욱 꼬가놨다. 박정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보안 요원은 박정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부인은 누구시죠?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예요. 박정수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다. 보안 요원은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잠시 상부에 보고했다. 그 사이 나영은은 박정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면 30년 동안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제 엄마라면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박정수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찾았어. 20년 넘게 찾아 헤맸어. 하지만 너는 이미 미국으로 입양된 후였고 내가 찾을 방법이 없었어. 나영은은 박정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다. 왜 이제서야 찾는 거야?